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7일 오후 5시입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주석중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의 장남 주현영 씨가 유족을 대표하여 추모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그 내용이 찡합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현영 씨가 추모객들에게 전한 감사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드님 되시는 주현영 씨는 여러분께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아버지 장례를 무사히 마쳤다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별이라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비통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평소 어떤 분이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진심 어린 애도를 해 주셔서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현영 씨는 이어서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유품을 정리하러 연구실에 갔었다면서 책상 아래 박스에 버려진 라면 수프가 널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식사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서 아니면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연구실 건너 어국에서 생라면을 가져와 면만 부숴 드시고 수프는 그렇게 버려둔 것이 아닌가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주현영 씨는 오로지 환자 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당신 몸은 돌보지 않던 평소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져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첫날 펑펑 울면서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다면서 갑작스러운 대동맥 박리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어려운 수술이라며 모두들 기피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집도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노라며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어떡하겠나고 말씀하시고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이 무슨 대수냐고 그러셨던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아드님 주현영 씨는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아버지를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가슴을 지닌 사람으로 기억해 주셨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 아버지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가슴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절반만이라도 아버지처럼 살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하셔서 아버지 가시는 길 배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병원 10분 거리에 살면서 응급수술을 도맡다시피 했던 주석중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송파구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우회전하던 덤프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주 교수는 사고 이틀 전인 14일 수술이 길어져 새벽 3시 30분에 귀가했지만은 잠을 거의 못 자고 바로 출근했고 사고 전날에는 처가 식구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으나 급한 수술이 잡혀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사진을 보니 두 동강 난 자전거와 서류 가방, 대형 할인점에서 산 신발이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진료 관련 서류를 갖고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 교수는 생전에
병원 소식지에 올린 글에서 장시간 수술이 버거울 때가 있지만 환자가 극적으로 회복되면 힘들었던 걸 다 잊는다고 썼습니다. 그는 술과 골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손 수술에 더 익숙해지려고 집에 돌아와서도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바느질 하는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쉬는 날에는 집에서 빵을 만들어 가족, 친지들과 나눠 먹는 걸 좋아했고, 이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주석중 교수의 부인도 봉사활동을 하려고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김없이 죽어간 나무였습니다. 이분은. 한편 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 한 분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미국식으로 일단 횡단보도에 설사 빨간불이 켜져 있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들어서면은 모든 차량은 멈추는, 그러니까 이 횡단보도는 하나의 성역으로 만드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있더라도 사람이 딱 발을 디디면은 그 순간 다른 차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식으로 사람이 다니는 일종의 성역으로 만들어야 이런 사고를 막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충고도 있었습니다. 주석중 교수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의사의 어떤 길을, 의사의 도라 그럴까요?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의사도 기술자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에 정신이 들어갈 때 이런 훌륭한 인격이 탄생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특수부 검사 출신이 그 법률 기술을 가지고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 22년을 받도록 하는 이런 기술자도 있고요. 이건 법률 기술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은 대장동 일당과 거래를 하면서 돈을 요구해가지고 수십억 원을 약속받고 그 중에 8억 원을 받았고 딸도 한 20억 원 정도의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는 등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법률 기술자와 주석중 의료기술자, 그러나 거기에 위대한 인간애가 들어갔으므로 이런 감동을 만들어주는 분이 있다. 참 대조적 인생입니다. 대조적 삶입니다. 감사합니다.